주근이의 마지막 흔적을 지운다. 특수 청소 전문가 김세별 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고독사, 자살, 살인 사건 현장에 청소를 하고 일주일 안 됐겠어? 일주일이 뭐야? 2주일 넘었네.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청소가 진짜 아닐 것 같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바로 발견되지 않고 사후 3일에서 뭐 길게는 3달 만에 발견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악취도 있고 세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청소 전문가가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청소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요? 꽤 오래되셨네요. 이게 뭐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기존에 제가 장례지도사로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 장례를 치르시던 어떤 그 따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게 됐죠. 우리 그 돌아가신 분의 좀 유품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달라. 뭐 본인이 출근을 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각혈을 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집안을 정리를 하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아픈데도 돈을 벌려고 출근을 했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런 혈흔을 청소를 하고 짐을 정리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 너무 내가 큰 불효를 한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청소업체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이거 처음 혹시 그 일을 할 때가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좀 그 일을 할 때 좀 두렵거나 혹시 좀 망설여지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장례지도사 시절에 직접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을 해오거든요. 그러면은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변사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꺼리낌은 없었어요. 아니 그 특수청소는 지금 의뢰를 어떤 식으로 좀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요? 보통 유족분들이 뭐 광고를 보고 전화를 주신다거나 네네. 아니면 집주인분들이 연락을 주신다거나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죠. 이게 좀 그 비용은 실례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폐기물 금액에 인건비, 소독비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한 10평 정도 되는 집 청소를 하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럼 뭐 한 그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집을 청소를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죠. 7시간에서, 야. 네.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소독을 하고요. 소독을 하고 현장에 진입을 하죠. 네. 이제 간단하게 묵념을 하고 일이 시작이 되는데 모든 짐들은 전량 비닐 포장을 해서 반출을 해요. 네.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는 악취를 최소한을 시키죠. 근데 요즘 같은 날씨는 이제 더워서 에어컨들을 틀고 지내시니까 문들을 닫아놓지만 봄, 가을 정도 되는 계절에는 창문들을 열어놓고 그쵸. 생활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냄새들이 다 나가죠.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아무리 조심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조심해도 이제 소금 맞는 거죠. 그럼 우리 특수청소부 분들한테 이렇게 소금을 뿌리세요? 뭐 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저도 잘은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청소를 하고 나면 몸에 그 냄새가 밴다고 막. 냄새가 많이 배죠. 뱀니까? 네. 뭐 귓속같이 냄새가 나니까요. 에?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냄새가 힘든 것보단 그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좀 냉랭한 태도가 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집 앞에 차 대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냄새 나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냐. 우리 집 앞에 소독해라. 뭐 이렇게 말들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해주시는 게 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죠. 예,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정리하는 걸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또 마음도 또 있는데, 예. 이게 좀 그 현장에서 유가족 분들을 마주치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의 유가족 분들은 슬픔에 잠긴 채 그렇죠.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잘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뭐 덜어는 이제 뭐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순서가 잘못된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귀금속이나 통장, 현금류 등은 이제 저희가 찾아서 전달을 해드리는데 돌아가신 자리에 뭐 겨울 이불을 꺼내서 덮어버린 다음에 그걸 이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오셔서 이제 막 뒤지시는 거죠. 마치 집에 이제 도둑 든 것처럼 이렇게 다 쏟아붓고. 이게 진짜 이게 좀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저 어떻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해 좀 예의를 표하기도 전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은 유족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노인네가 금반지가 큰 게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왜 안 보였어? 이러면서 이제 찾으시는 거죠.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식 한 명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가 방 안에서 겨울 옷을 껴입은 채로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변사 사건 현장에 발견이 되고 유족을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주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얼른 현장 청소부터 좀 하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일단 담당 형사가 그럼 현장을 먼저 정리를 해라. 그 부위만 청소를 좀 해놓고 하필 그 청소하는 날 유족들이 들이닥쳤어요. 누가 이걸 청소를 시켰냐. 내 동생이 집이 부채가 있고 그래서 집문서도 있고 현금도 항상 가지고 사는 애인데 다 찾아야 된다고 나가라고. 막 뒤지더라고요. 막 고무장갑들 끼고 와가지고 다 뒤져요. 결국 그걸 못 찾았는데 이거를 못 찾았네 어쩌네 너네가 책임질 거냐 이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 이거 액자는 누구 거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찍혀 있던데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인데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됐대요. 버리래요. 트럭에 짐을 이제 실어놨더니 이걸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진이라도 빼가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일 큰 누나 정도 돼 보이는 이제 할머니가 야 막내 네가 가서 사진이라도 좀 꺼내와라. 근데 옛날 액자들 보면은요 뒤에 액자 뚜껑을 열면 스티로폴들로 눌러놔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파트 집문서 2개하고 현금 500만 원하고 5만 원짜리로 그걸 딱 넣어놨더라고요. 거기에 개미 떼처럼 개떼처럼 달려들어가고 그걸 가져가고 현장에 가서 보면 마치 도둑 든 것처럼 집들이 이렇게 장롱의 것들 이불 다 꺼내져 있고 막 서랍들 다 열려 있고 뒤집어져 있고 그러면요 유족이 왔다 간 거예요 다. 그런 거를 볼 때 좀 회의감이 좀 들어요. 아니 그 고인이 남긴 유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또 좀 있으시다 그래요. 그분이 이제 가난 말기셨어요. 가난 말기가 되면서 이제 독일의 유학가에 있는 따님만 뒷바라지하고 정말 일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자기가 아픈 내용은 전혀 전달을 하지 않고 따님한테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못다 해본 거를 10가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분께서 네. 뭐 TV에 나온 맛집 가보기, 뭐 정말 TV에서 나왔던 이런 풍경 좋은 곳 가보기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마지막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시집가는 딸의 눈에 담아가기, 눈에 담아가기 그것도.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적어진 것들이 조금 더 오래 살면은 마지막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근데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더라고요. 약봉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약봉지들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마약류라고 써져 있어요. 노란색으로. 근데 그 마약류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만 그 마약류 처방이 돼요. 그게.
확실히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니까 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야, 인생 더덥구나. 이렇게 진짜 목숨이 파리 목숨밖에 진짜 안 그럴 되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요. 네. 보면. 뭐 정말 애착 있게 이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도 혼자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들을 보면 참 인생 더덥다. 이게 좀 뭐 오늘도 이게 비도 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예. 반갑습니다.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디지털 기록 삭제 업무를 시작한 사람이고요. 직업으로는 이게 실제로 그 디지털 장의사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1호신 겁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우연하게 그 모델 에이전시를 하다가 그러셨어요? 그거를 하다가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 아이가 악성 댓글 때문에 정신병원을 가고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삭제해 주다가 이제 그게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 에이전시를 하시다가 거기 이제 오는 한 학생의 그 뭐 악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우는 업무를 하시다가 어떤 업무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부정 게시물들 부정 게시물. 그리고 이제 뭐 블로그라든가 부정 기사라든가 그리고 허위 사실 보도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연예인들의 그 악성 댓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성적인 호기심으로 남자친구하고 이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사진을 주고 받다가 자기 친구들한테 너만 보라고 그걸 전달을 했는데 받아본 친구들은 이제 너만 봐가 아니야 다 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날 되면 다 퍼지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범죄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거 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예. 한 달에 몇 건 정도 의뢰가 좀 들어오나요? 보통 한 달에 한 200건에서 한 300건 정도가 우리가 들어와서 지나던 얘기입니다. 이게 저 건당입니까? 아니면 건당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당. 이게? 한 100건 미만은 건 단위고요. 이제 100건 단위 이상이 되면 이제 월 단위로 계약이 돼요.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구체적인 금액을 좀 여쭤보는 건 조금 실례입니까? 괜찮아요. 뭐 건당은 계산할 때는 보통 3만 원에서 이제 한 300만 원까지. 3만 원에서 300만 원. 네네. 주로 어떤 분들이 의뢰를 많이 하시나요?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10대, 20대, 30대, 40대. 10대가 많아요? 예. 10대가 가장 의뢰가 많아요. 예. 보통 게 있지. 아니 뭐 어떤 게 있을까? 10대들이? 10대가 이제 어떤 게시물이 있냐면은 이제 망따를 당했던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팬의 경쟁 상대가 되는 팬 측에 가가지고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 저희가 청소년들은 무료로 해줘요. 그래요? 예. 대신에 청소년들은 자기도 일종의 책임이 있으니까 사회봉사를 20시간 해가지고 와라. 그 해서 사회봉사 이제- 이수한 거를 보여드리면 네네. 공짜. 네, 무료로 삭제를 해주고 그게 이제 제가 무슨 사회적인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울어요. 울기만 하는 거야. 전화해서 꺽꺽거리고 울다가 자기 이거 삭제해달라고 자기 한 달에 용돈 5만 원 받는데 10,000원씩 해서 할부로 내겠다고 이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는 자기가 2년 뒤면 성인이 된다는 거야. 네. 성인이 되면 그때 가서 알바해서 갚을 테니까 이것만 먼저 급하게 좀 삭제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뭐 제가 뭐 받으라고 한 적은 없는데. 네, 맞습니다. 가장 좀 힘들었던 의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나세요? 이제 뭔가 성동영상이 유포가 된 청소년들이라든가 성인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들은 이제 발견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걸 인지를 하면은 생활이 180도가 바뀌거든요. 직장도 못 나가고 자기 가족들도 못 만나요. 그렇죠. 아무런 관계를 다 끊어야 돼.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그게 발견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진짜 이게 이제 얼마나 한 큰 사람의 인생을 그냥 20대 때 영상을 찍힌 분인데 그 결혼도 해서 아이를 둘씩이나 낳고 아이들도 좀 청소년이 넘어서 커가는 과정에 그걸 가족들이 다 알게 된 거지. 이제 계속 자살을 한 3번 정도 시도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2시간 울면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고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삭제를 다 해줬어요. 평생을 사실 그 불안함 속에 산다라는 게 법도 빨리 좀 강화가 좀 돼야 되고. 예. 경각심이라는 걸 가져서 자기 스스로가 불법 영상이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안 된다라고 안 된다. 이 사춘기 때 교육을 시켜야 돼.
야, 근데 뭐 거액을 주면서 삭제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그 엠번방 사건으로 네.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방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있던 사람인데 신상 정보가 최근에 오픈돼서 오픈됐어요. 네. 이 게시판이라든가 SNS에 이렇게 공개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면서 쫙 뭐 직업 뭐 직장 뭐 이런 뭐 딱 올라왔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은 정말 삭제를 하고 싶었던 거 자기 가족의 피해가 가니까 그때 한 건에 1억을 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1억을 줘. 그걸 의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거는. 예. 이게 뭐 사실 그 없앤다라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삭제와 뭐 디지털 장애사라는 업무 자체가 4차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직종이에요. 그런데 이를 실질적으로 파헤쳐가지고 따져가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하나 일일이 그거를 분석을 해서 삭제를 해야 돼요. 이 게시물이 이제 부정적인지 아닌 건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이제 삭제 요청을 하는 거고 삭제 요청을 할 때 거기에 맞게끔 문구도 다 일일이 작성을 해야 돼서 좀 약간 손이 좀 많이 가는 어떤 인력 중심의 어떤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대표님 언제 가장 이제 뿌듯하십니까? 의뢰자의 데이터를 0으로 해서 통보했을 때. 0이 딱 됐을 때 그 의뢰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저희는 그게 끝이에요. 통보를 하면. 어떤 다른 피드백이 있거나 뭐 회사에 무슨 케이크를 보내준다거나 음료수를 보내준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왠지 섭섭하세요? 아니 좀 섭섭하기도 좀 하죠. 먹어보면 케이크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사실. 아니. 아니면 손편지가 온 적이 있다거나 뭐. 아 그런 건 뭐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또 다른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의뢰자의 이 데이터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